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업로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촬영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결정할 때 도움을 좀 드리거든요. 전 제가 노력하고 공부한 거를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뭐 컨설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안 하는데요. 최근에 일단 서울에 굉장히 괜찮은 금매가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새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성사를 시켰어요. 제가 봐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물론 옛날 가격을 보면은 안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땐 괜찮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항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오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하시기 전에 많이 망설였대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대형 유튜버, 저는 아니고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래요. 잘생겼고 또 이제 유능하시고 그런 분이 요새 와서 이제 좀 하락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TV만 틀었다 그러면 하락한다 그러고 숫자로도 나온다.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맞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족들이랑 얘기가 안 되면 어떡하냐 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봤자 색안경을 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하는 건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상황을 살짝만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제 전제 조건이나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제 예측은 틀려요. 저도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맞아야지 제 예측이 맞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서울 있죠. 지금 이분은 서울을 진입을 하셨으니까 서울이랑 수도권에는 다주택자는 빠져나갈 만큼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진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취득세 12.4%, 그리고 종부세는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정말 치명적이죠. 주택이 여러 개면 아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활발하게 설치는 시장은 아니에요. 수도권은요. 지방은 난리지만 거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투기꾼들을 빼면 누가 남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남죠. 실수요자들은 누구예요? 집을 새로 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시거나 이혼하시거나 분가하시거나 해외에서 이주 오시거나 여러 가지죠. 발령이 나시거나 집을 구해요. 문제는 이게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저희 지금 이 사회가 보면은 소수 한 10%, 소수 2%의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내일만 아니면 된다는 게 완전히 시스템이 잡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은 소수긴 합니다. 전 국민에 비하면. 이분들이 집을 구하러 나가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선택은 뭐 크게 상식적으로 세 가지죠. 월세와 전세와 그리고 매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왜? 대출이 안 나와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세를 택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도 비싸죠. 그럼 남는 선택지는 뭐예요? 결혼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포기하거나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삶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결정지는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월세. 두 번째, 멀리 집을 잡는 거예요. 멀리 집을 잡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뭐 부모님 집이나 남의 집에서 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월세 폭등하고 있죠. 월세가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쓰죠. 내일이 아니니까. 월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하락하고 있거나 월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저렴한 주택, 외곽에 있는 주택, 지방주택이 오르고 있죠. 물론 지방주택 유동성은 별도예요. 제 말은 경기도 완전 외곽, 끝자락 어딥니까 여러분? 끝자락. 심지어 뭐 포천, 뭐 동두천, 아니면은 뭐 시흥 끝자락, 안산 끝자락, 오산 이런 데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뭐예요? 거래량 급감. 그래서 완벽하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건 이해되시죠? 거래량 급감은 뭔가 집을 구할 분들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젠가 집은 구해야 되겠죠? 집을 구하려는 분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언젠간 시장에 나와야 돼요. 언제 나올까요? 보시면은 옛날에 IMF 때도 국제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뭐 파리 대책, 9.13 대책, 대책이 터질 때마다 거래량은 급감을 했고 반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사람들이 위축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필요한 집을 구하는 걸 상황이 안 된다면 6개월 이상은 미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석 이후에 계속 밀려 있다고 치면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이 풀릴지 그분들이 다른 방안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전 시장이 수요를 없앤 게 아니라 뒤로 밀어놨다.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하락 중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연구자는 아니에요. 저는 연구를 뭘 하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돈이 되는 자료를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연구 자료를 하는 건 안 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돈이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시장에 나가면 고가주택이 문제예요, 지금. 강남 4구나 비싼 주택들 그리고 일부 인기 단지는 최고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완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서울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면 어디가 잡혀야 된다? 이거 다 아시는데 요새 쏙 들어갔죠. 이러지 맙시다. 다 얘기 끝났던 부분이잖아요. 서울의 집값, 한국 부동산이 잡히려면 어디가 잡혀야 된다? 강남 4구가 잡혀야 된다. 왜? 더 이상 위에서부터 쭉 눌러내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천장이 못 올라가는데 밑에서 어디까지 올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테마를 붙이는 거죠. 양극화. 강남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못 올라간다. 이거 언제 있었죠? 2017, 2018년도에 서울 집값 양극화. 전문가들도 떠들어댔죠.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맞나 틀리나. 제가 그때부터 그거 완전 헛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상에서 공급이 충분히 소화된 상태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경제가 좋아질 때나 양극화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런 현상 전혀 아니에요. 그럼 고가 주택 가고 있죠. 그 밑에 주택은요.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고가 주택은 대출 금지에 대해서 이미 적응을 했죠. 왜?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15억 미만의 중간 주택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죠. 팔고 옮겨가야 돼.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시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1가구 2주택이 주로 많은데 팔고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중간 주택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저가 주택은 어떨까요? 일부 실수요가 많은 단지는 여전히 묶여 있고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정말 저렴한 주택은 따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논리대로라면 천장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고급 아파트 단지의 최고가 신고 행렬이 거래가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데 이어가고 있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눌려있던 수요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아래 단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렇지 않고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월세의 폭등과 전세 시장의 불안정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거품이 빠지는 구간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예전에 MB 정권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요. 전세 계약을 합니다. 미친 듯이 전세로 몰려들어요. 그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이 흥행을 했던 이유는 전세로 도피한 다음에 사전 청약을 넣었으면 되니까요. 그때 서울에 아마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빠져서 30%까지도 빠졌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용 가치와 소유 가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로 도망가는 게 보이세요? 네,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제 의견을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매매가를 잡고 싶으면 전세가를 잡아야 돼요. 전세가를 못 잡겠으면은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전세가를 못 잡는 상황에서
월세로 사람들을 밀어붙이면 월세 시장이 계속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월세는 계속 가다가 한계가 와요. 어떻게 한계가 올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세를 내는 돈. 여러분 월세를 왜 싫어하세요? 그쵸, 월세 나가니까. 차라리 월세 낼 돈 갖다가 대출 이자를 갚던 월세 이자 낼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월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전세나 매매를 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예요.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요?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봤을 때 물론 저보다 유명한 분들이 다른 전망을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는 제 의견 바꾸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때 가서 틀리면 틀렸다고 깔끔하게 인정을 할 거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 현상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를 임의적으로 짓눌러서 뒤로 밀려나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더더욱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그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에 대해서 또렷합니다. 누구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고 그걸로 승부를 봤었고 지금도 승부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론만 따지고 단순히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제 이론이나 제 생각이 결코 약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현실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왜냐? 저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너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아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제한된 상황에서 녹화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여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올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